안녕하세요. 법선생TV 김도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이제 상속에 관해서 이제 좋은 말씀 나눠주실 허용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저희 법선생TV 앞으로 온 네. 짧은 사연이 있는데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아버지께서 암에 걸려 돌아가시기까지 약 7년간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녔고 아버지의 병원비, 약값을 모두 책임졌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다른 형제들도 저를 보며 고맙다고 하였고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재산 또 더 많이 나눠주겠다며 고생이 많다고 했었는데 막상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전에 냈던 아버지 병원비며 약값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상속 재산을 동일하게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더 받자고 아버지를 모신 것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아버지 병원비며 약값으로 나간 돈 제가 상속 재산에서 받을 수는 없나요? 라는 사연이네요. 네, 흔히 있는 일이죠. 가족 간에 좀 양보하고 이해를 하면 좋을 텐데요. 네, 그러게요. 근데 사연에서 이제 아버님 병원비와 약값이 뭐 얼마나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형제들이 이거를 이해 못 해준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7년 동안이라면은 또 그걸 합치면은 적은 비용은 그쵸, 적지 병원비까지 않겠죠. 한다면 적은 네. 비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변호사님 이 사연자분이 병원비와 약값을 상속 재산에서 받을 수 있나요? 뭐 긍정적인 좀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냥 세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모요? 네. 예. 왜 그런 거죠? 왜 그러신 거죠? 이게? 일단 그 사연자님께서 아버님의 병원비와 약값을 지출한 것은 좀 명확해 보이지만 그 아버님께 그 비용을 대여했거나 아니면 추후에 이를 되돌려 받는다는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병원비와 약값을 지출했다고 해서 그 상속재산에서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받을 수 네. 없다고요? 네. 좀 놀라운데요? 그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 사연자께서 아버님의 병원비와 약값을 미리 지출하고 이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면 네. 그거는 약정금으로 어. 그리고 만약 이를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금으로 좀 매정하긴 하지만 네. 약정금이나 대여금으로 상속재산에서 받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지출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미리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연자분께서 효도를 한 건데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불이익이 된 거네요? 그래서 뭐 제가 세모라고 얘기한 건 이런 부분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약정금이나 네. 대여금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네. 그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기여분이라는 것으로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기여분이요? 네. 네. 기여분이라는 것은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그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 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즉 사연자님께서 7년간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녔고 또 병원비와 약값을 지출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부양, 특별한 기여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 이제 실무에서 기여분이 인정되기도 힘들고 네. 인정된다 해도 그 비율 자체가 이제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인가요? 그 저희 상속 사건을 하다 보면 기여분 상담은 많이 들어오지만 네. 실제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다른 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청구보다는 많이 적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그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한다는 게 법적으로 뭐 어떤 대가를 받고 한다는 개념보다는 뭐 효도의 한 개념 이렇게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비슷한 예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부부간의 동거 간호 그다음에 부양 협조의 의무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동거 간호만으로는 배우자에게도 그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 이분의 사연은 안타깝긴 한데 만약에 이분 같은 분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병원비, 뭐 네. 약값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차용증, 뭐 이런 대여금, 그다음에 뭐 약정금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네. 좀 매정하지만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본인의 비용으로 고유 재산으로 사용했다면 네네. 이에 대해서 추후 정산하거나 돌려받는다는 약정서를 받는 것이 좋고요. 네.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대여로 보고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일단 좋겠습니다. 네, 약정서와 차용증이라는 것이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쓰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네, 뭐 그렇죠.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약정금이나 차용증 작성하시는 것이 이제 어렵다면 적어도 나중에 이제 기업은 상속재산 돌아갈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정받으려면 생전에 그런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런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나중에 기업은 소송에서 그걸 증거로 낼 수가 있고 지출했다가 나중에 기업은 주장했는데 아무런 증빙이 없다면 인정받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미리 그런 준비를 두시는 게 증빙이라도 남겨놓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기업운으로 가서 기업운을 인정받기 위한 증거를 남겨둬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증빙을 남겨두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상속세를 아끼는 효과도 있죠. 내 비용으로 어머니나 아버지의 병원비나 약값을 썼는데 사실은 상속재산에서 써야 될 걸 내 비용으로 대신 쓴 거니까 네. 나중에 상속세에서 그걸 공제를 받고 싶은데 그걸 어머니 비용에서 쓴 게 아니라 내 비용에서 썼기 때문에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하면 그것도 상속세에서도 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증빙을 남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부모님의 재산으로 병원비와 약값을 대는 게 네.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그 어머니나 아버님의 통장을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그 통장에서 병원비나 약값 또 기타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그렇게 지출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변호사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분명히 재산을 가지고 계신데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서 네. 지금 현재 가용할 현금이나 뭐 그런 예금 같은 재산이 없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자녀들의 비용으로 이제 병원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첫째는 병원비를 납부했을 때 자녀들이 본인들이 이제 비용을 납부한 증빙을 남기기 위해서 가능하면 계좌이체보다는 병원비나 약값, 카드로 이런 식으로 증빙을 남겨두시면 좋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부모님의 재산이 부동산만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내가 나를 지금 부양하고 있는 어떤 자녀에게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을 나중에 물려줄 걸로 약속을 하고 그러면 병원비는 그 자녀가 대신 부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속세 그리고 유언 대용 신탁까지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아버님의 병원비와 약값을 지출한 경우 약간 뭐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속 설계를 하시게 될 때 미리 상속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